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장마가 끝나니 찜통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될 예정일 때 발령됩니다. 지난달이죠. 7월 한 달 열대야도 역대 가장 길었다는데요. 온열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냉방시설 가동이 많아지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살수차 3대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세차게 물을 뿌립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잠시라도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도심 열섬 효과도 예방하고 도로면 온도도 한 6.4도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이 폭염 기간에는 매일 5회 이상 살수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제 오후 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위기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전국 40%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사흘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찜통더위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1,100명, 사망자는 5명에 달합니다. 돼지, 닭 등 가축 약 20만 마리, 넙치도 3,500여 마리나 폐사했습니다. 전력 수급도 비상입니다. 정부는 냉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음 주 평일 오후 5시에서 6시쯤 올 여름 중 전력 수요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9월 초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대기 하층에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기간에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해야 하면 물 마시기와 그늘 휴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버티는 모양새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후에 공개적으로 교체 의사를 명확히 하자 2시간 만에 물러났습니다.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친윤과 발생한 첫 번째 이견. 일단 양측 모두 정면 충돌은 피한 모양새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9일 만입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 정책위 의장은 사의 표명 결단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없었다며 사퇴를 압박한 한동훈 대표를 향한 불편함을 감추진 않았습니다.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 정책위 의장은 한동훈 대표의 당직자 일괄 사퇴 주문에 응하지 않고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오후 들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에 나섰고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죠.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2시간 만에 정 정책위 의장은 사퇴했습니다. 이용구 윤리위원장도 한 대표 측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선을 둘러싼 친윤계, 친한계 충돌 일촉즉발의 고비를 넘긴 한 대표는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정면 충돌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사실 정책위 의장이나 이 정점식 의원 자체가 논란의 핵심은 아니었죠.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체제 사이 처음으로 이견이 발생했고 그 갈등이 어떻게 매듭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대통령실 속내는 확실히 찐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유임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 대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면서 교체의 무게를 실었었죠. 양쪽 다 서로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며칠 동안 정리가 안 되다가 결국 정점식 정책위 의장 사퇴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교체가 어쨌든 되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 판에서는 승리를 한 겁니까? 네,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부터 행동에 나섰는데요. 사무총장을 통해서 일괄 사표 내라고 주문을 하더니 오늘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변화 민심에 따르는 인사를 하겠다고 교체할 거라고 대놓고 압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버티던 정 정책위 의장은 2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고요. 일부 친윤 의원들 정정책위 의장 버텨야 한다, 의원총회에서 충돌도 예상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은 일단 잠재워진 상황입니다. 근데 또 무작정 또 한동훈 대표가 사퇴로 막 압박하는 또 모양새는 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 한 대표 교체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 정책위 의장을 상당히 예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게다가 한 대표 측 행여 찍어 누르기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까 봐 정 의장을 콕 집지 않고 당직 일괄 사퇴로 우회 압박한 것도 배려한 거라고 하는데요. 한 대표가 어제 정 의장을 따로 불러서 새 의장과 일하고 싶다고 완곡하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한 대표 측 새로운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는 형태로 밀어붙일 수도 있으나 그런 과격한 방식은 피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 대표 이후에 처음으로 이견이 발생했는데 정면 충돌은 피한 거네요.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확히 한 거는 용산과 한동훈 대표 모두 정면 충돌까지 가면 안 된다는 데는 서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선을 지킨 거죠. 엊그제 회동 때였죠. 당대표 알아서 하라는 윤 대통령과 정부 성공을 위해 정책 서포트하겠다던 한 대표의 대화,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당무는 당대표가 전권을 갖게 하고 정부 일은 여당 대표가 또 도와주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기는 넘긴 것 같고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좀 평안해지는 겁니까? 네,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번 갈등 내심은 힘겨루기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당주인은 이제 우리라는 한동훈 대표 측과 한 대표 마음대로 하게 두지는 않겠다는 친윤 측이죠. 앞으로 최상병 특검법부터 여러 이슈가 많이 있을 텐데요. 대통령실과 한 대표 맞닥뜨릴 각종 이슈에서 이번처럼 선을 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홍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다시 만난 콤비라면 두 사람 얘기겠군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각에서 함께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지냈죠. 오늘은 총리와 여당 대표로 만났는데 정말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정부에 있었지만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저렇게 철저하게 내공이 쌓이신 분이 제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누리게 된 큰 기쁨 중 하나가 한덕수 총리님을 모시고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장관할 때 이랬거든요. 늘 총리님께 여쭤보면 정답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셔서 우리 정부의 기둥이시고요. 두 사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내각 때도 콤비였습니까? 맞습니다. 대정부질의 때요. 이 한덕수 총리가 야당의 공격이 이어질 때면 어김없이 한 전 장관을 부르곤 했었죠. 사면이 여러 가지 무리를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공정한 사면권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잘 모르시는 총리께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하게 해주세요. 몇 달 전 얘기를 쭉 총리님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대통령과 당대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지만 총리와 당대표는 찰떡 콤비로 보이는데요. 민생 정책 당정 협의할 게 많죠. 잘 협력해서 꼭 성과 내기 바랍니다.